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이런 강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무엇이 문제인가? 그러면 만약에 그 문제점이 발견됐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될까? 그냥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거를 향한 교육이라는 겁니다. 과거를 향한 교육. 이 얘기는 이제 다시 얘기해서 정답이 있는 교육이 우리나라 교육이라는 것이죠. 우리 학교에서 실제로 우리가 교육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죠? 대학 입시죠, 그죠? 대학교 가는 거죠. 대학 입시를 잘 보려면, 시험을 잘 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정답을 잘 찾아내야죠. 정답은 어디에 있죠? 항상 정해져 있죠. 정답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정답은 정해져 있죠, 그죠? 교과서에 나오고 또 때에 따라서는 EBS 교재하고 무슨 연동률이 70%다 80%다 그렇고 참고서에 나오고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정답이라는 게 뭡니까? 정답은 이미 과거에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과거의 산물이 정답이죠. 참 맞죠? 과거의 산물이 정답입니다. 정답은 정해져 있죠. 정해진 답. 그게 정답 아닙니까? 그죠? 우리나라 교육은 이렇게 과거의 산물, 과거에 누군가가 만들어놔서 과거에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무엇을 찾아내는 거, 쪽집게처럼 찾아내는 거, 빨리 찾아내는 거. 그래서 쪽집게 강사도 필요하고 공식도 필요한 거죠. 빨리 찾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과거를 교육시키고, 그리고 과거의 산물에 대해서 많은 걸 이해하고 빨리 뱉어내면,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뱉어내면 그 학생이 모범생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은 정답이 있는 교육이 우리나라 교육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에서는 고로 학생들의 생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 생각을 얘기해봐. 필요 없습니다. 왜? 네 생각은 정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항상 우리는 정답을 향한 교육.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에서는 질문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면서도 항상 그게 걱정이죠. 이게 맞는 질문일까? 근데 맞는 질문이라는 말 자체가 웃기는 거 아니에요? 질문은 왜 하죠? 모르니까 하는 거지. 궁금하니까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에서는 질문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왜? 내 생각은 정답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은 정답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세상이 안 변하고 고정적이고 항상 정답이, 옛날의 정답이 지금도 정답이고 영원한 정답이라면 그러면 그게 맞죠. 정답을 찾아내는 교육을 시키는 게 맞죠. 근데 그런가요? 과거의 정답이 오늘날에도 정답이든가요? 아니죠. 아니죠. 늘 정답은 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정답이라는 게 없지.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면 정답이라는 게 없죠. 이같이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정해진 답을 찾아내는 교육을 시킨다. 즉 과거의 산물, 이 과거의 것을 교육시키는 게 우리나라의 교육이다. 미래지향적이 아니다. 말로는 창의력 교육이고 뭐고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교육은 창의력 교육이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반면에 서양 교육은 어떤가요? 서양 교육은 늘 미래를 향한 교육이죠. 다시 얘기해서 정답이 없는 교육을 서양에서는 시킵니다. 너 얘기를 해봐. 네 얘기를 해봐. 아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너의 얘기를 해보라고. 너의 얘기. 과거의 이야기는 참고 자료일 뿐 그게 진리가 아니야. 네 얘기를 해. 그러니까 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죠? 질문이 있어야죠. 궁금증이 없는 사람에게 새로운 뭔가 나의 것을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질문은 미래를 향한 도전입니다. 맞잖아요. 질문이 없는 교육은 그것은 미래를 위한 교육이 전혀 아닙니다. 예전에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서 기자회견을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오늘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 기자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겠다.
한국 기자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까? 아무도 질문 안 하는 겁니다. 아무도.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또 기회를 줍니다. 결국 아무도 질문 안 했습니다. 결국 다른 외신 기자가 질문을 하게 되죠.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질문이 없는 교육. 정답이 있기 때문에 내 질문 자체도 이게 정답인가? 내 질문이 틀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거를 걱정하기 때문에 질문을 못하는 겁니다. 질문은 옳고 그른 게 아니죠. 내가 모르는 걸 질문하는 거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열심히 살잖아요. 열심히 사는 거에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대학 가기도 힘들고 대학을 가서도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왜 취직하기도 힘들고 이렇게 전 세계에서 제일 열심히 사는데 물론 과거보다는 잘 살지만 왜 여기서 더 점프를 못할까요? 반면에 자, 대표적으로 미국 사람들, 서양 사회의 대표적인 미국이라는 나라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미국 사람들 보면은요, 전 열심히 잘 놉니다. 잘 놀고 우리나라 학생들만큼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 맨날 노는 것 같죠. 공부 방법이 많이 다르죠. 그런데도 미국 사람들은 참 잘 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새로운 것을 늘 만들어내고 미래지향적으로, 즉 어떤 시제품을 만들어내고 설계도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설계도까지 만드는 것은, 그리고 시제품까지 만드는 것은 이거 미래지향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있는 설계도를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것은 이미 이제 정답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제품을 구현하는 것은 이건 과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 사회는 교육도 그렇고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도 그렇고 미래지향적이지 과거지향적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은 설계도를 만들어내고 시제품까지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나이키, 미국 회사죠. 그죠? 미국 회사입니다. 나이키, 코카콜라 미국 회사입니다. 다 미국 회사죠. 컴퓨터 이런 거 다 미국에서 만들어졌죠. 자, 나이키를 예를 들면 발공학, 신체공학 이런 거 연구하고 디자인 연구하고 해서 새로운 제품 만들고 시제품까지 딱 만들죠. 그리고 대량 생산 어디서 해요? 미국 메이드 인 USA 나이키 보셨어요? 없죠. 안 만듭니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설계도까지 만들고 공부해갖고 뭐 시제품까지만 여기까지만 미국이 합니다. 여기까지만. 그리고 실질적인 나이키 제품을 만드는 것은 이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나라에서 만들죠. 그죠? 바로 그런 겁니다. 컴퓨터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만들었죠. 메이드 인 USA 여러분 저 노트북 있습니까? 우리 PC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컴퓨터는 누가 원조죠? 미국이 원조죠. 전부 다 미국은 이렇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 무엇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설계도까지 만들고 시제품까지 딱 만들고 그 다음부터 미국은 손띱니다. 나머지 누가 한다? 한국이나 중국이나 말레이시아 또 조금 단순한 거는 방글라데시 이런 데서 만들죠. 그게 바로 미국의 힘입니다. 미국은 교육을 정답이 없는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교육 자체도. 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너 여러분의 생각을 이야기해봐. 지나간 과거를 묻지 마. 너의 생각을 얘기해봐. 너의 생각을. 항상 미국 교육은 이겁니다. 그래서 미국 교육은 토론 수업이 많고 질문이 많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교육은 설계도를 우리는 못 만들죠. 만들어 놓은 설계도를 가장 잘 구현하는 것은 우리가 잘하는데 설계도를 만들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과거에 우리는 머물러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교육하고 미국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에서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 그게 뭐냐면은 말 잘 들으라.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늘 말 잘 들으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말을 잘 들으라는 얘기는 누군가가 말을 시키고 그죠? 시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말 잘 들으라는 얘기죠. 시키는 사람은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 선생님은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고로 선생님 말씀 대로만 해라. 그러면 너는 정답을 빨리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곧 그렇게 하면 좋은 대학에 갈 것이다. 이거겠지 뭐. 그죠? 근데 선생님이 정답을 알고 있나요? 근데 미국 교육에서는 이제 더 이상 선생님이나 교수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그러면 선생이나 교수는 어떤 주체냐? 학생들이 질문하고 토론하고 그들의 생각을 끌어내주는 그런 모더레이터, 중간 개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 선생님이 지식을 전달하는 지식 공급자가 선생님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늘 세상에는 정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죠? 어렸을 때부터 애들에게 말 잘 들으라는 얘기를 하죠. 엄마 말씀 잘 들어, 아빠 말씀 잘 들어,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직장 가면 회사 사장님 말씀 잘 듣고, 부장님 말씀 잘 듣고, 결혼하면 시댁 어른 말씀 잘 듣고, 맨날 말만 잘 들으랍니다. 왜? 정답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는데도 정답이 있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좋은 점수 받고 좋은 대학 가면, 그리고 뭐 넓은 평수 아파트에 살고, 뭐 어쨌든 뭐 이렇게 고정관념, 그러면은 그게 더 성공한 인생이고 그것이 곧 더 행복한 인생이고 라고 하는, 마치 성공과 행복한 삶과 이런 거에 정답이 있는 양, 우리 사회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정답이 있던가요? 살아보니까? 네? 정답이 있던가요? 여러분, 공무원 시험 준비하셨던 여러분, 그래서 공무원 되고 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습니까? 네? 네. 부모가 의대 가라 그래가지고 의대 가고 나서 의사 되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습니까? 꼭 그런 건 아닐 텐데. 네. 사실은요, 뭐 저도 긴 인생을 살지는 않았지만 그나말로 행복은 성적순도 아니고, 맞아요, 우리 다 행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건데, 교육도 그렇고 모든 것이 정답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의 적성에 맞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고 남을 위해서 내 직업이 좋은데 쓰이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내 맘대로 즐겁게 살고, 그게 행복한 거지. 그게 행복한 겁니다. 그게 뭐 대단하게 무슨 뭐 좋은, 그거 아니거든요. 어쨌든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첫 번째 문제는 과거를 가르치는 교육이다. 미래지향적인 교육이 아니다. 그게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첫 번째 목적입니다. 자, 서양 교육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서양 교육의 한 4가지 특징. 우선 첫 번째는 서양 교육은 미래를 향한 교육이라는 거예요. 정답이 없는 교육. 제가 조금 아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 제도에서 이 정답이 있는 교육 제도에서의 모범생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모범생이 뭐예요? 말 잘 듣고, 그래서 정답을 빨리빨리 찾아내고, 그죠? 가장 정확하게 과거에 누가 만들었던 말을 가장 정확하게 뱉어내고, 가장 과거를 향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학습되어 있는, 그게 우리나라에서 모범생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의 모범생이 서양 교육에서의 모범생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그럼 서양 교육에서 모범생이냐고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남들이 뭐라고 생각해도 나만의 독특한 생각을 남들에게 어필해서 그곳으로 남들의 생활을 이끌어가는 그 분야에서, 그죠? 주도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은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사전을 찾아보면, 자, 한번 찾아볼까요? 또라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람은 또라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보세요. 완전히 우리나라에서는 또라이죠. 그냥 또라이도 아니지, 급수가 있지. 또라이도 어떤 또라이? 상또라이. 전기 자동차를 만들고, 일론 머스크가 지금 그거 하잖아요. 미국이라는 그 넓은 땅에서 뭐 5G 같은 그런 거 통신이 잘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막 이렇게 그 탑 같은 거 세워가지고 막 이렇게 뿌려주잖아요. 근데 미국 워낙 땅이 넓으니까, 그러니까 인공위성 쏴서 수만 개의 인공위성을 지구상에 띄워가지고 인공위성이 막 밑에서 이렇게 뿌려주는 거죠. 지금 그 작업하고 있잖아요. 하여간 일론 머스크는 또라이 맞죠. 근데 사실은요, 인류 문화를 주도해온 수많은 문명의 이기들, 문명이 과거에 뭐 에디슨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수많은 이기들은 결국은 다 또라이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내 말 맞죠? 그죠?
과거에 집착해서 과거의 것만 연구했던 사람이 어떻게 새로운 걸 만들어냅니까? 그죠? 그 시대에 반항한 뭔가 창의적이고 뭔가 새롭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우리는 또라이라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사람을 천재라고 부릅니다. 늘 박수를 쳐주죠. 우리나라는 그런 짓거리 하면 큰일 납니다. 너 지금 학생이 선생한테 도전하는 거야!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일수록 기업에서 이렇게 써서 일을 시켜보면요, 창의적인 일을 잘 못합니다. 시키는 일 기가 막히게 잘하죠. 샘플 하나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봐,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근데 주제를 던져주고 네 맘대로 해봐 그러면 뻥! 왜? 정답 주세요! 이러거든. 그죠? 그러니까 서양 교육은 미래를 위한 교육이고 정답이 없는, 네가 정답을 만들어내, 너가 설계도를 만들어내봐, 이런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 가장 큰 교육의 차이입니다. 첫 번째, 정답이 없는 교육을 시킨다. 두 번째는 스포츠 활동을 되게 강조하죠, 서양 교육에서는. 근데 이 스포츠 활동이 강조되면은 이제 어떤 스포츠 활동을, 아이들이 그 스포츠 활동을 많이 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이 뭔가요? 일단 첫째는 체력이잖아요. 그죠? 이 서양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대체로 보면 체력이 되게 우수합니다. 이 생활체육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이제 유학을 가서도 제일 A학점받기 어려운 과목이 체육 과목입니다. PE라 그러죠. Physical Education. 이 체육 과목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 다음에 이 체육을 통해서 또 얻게 되는 그 다음 거는 뭔가요? 결국은 스포츠 정신이잖아요. 스포츠 정신은 뭐예요? 페어 플레이. 그 룰을 통해서 경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땀을 흘려서 일하고 그렇게 하고 이기고, 그리고 이기면 깨끗이 승복하고, 뭐 이런 것이 스포츠 정신이잖아요. 그래서 서양 교육에서는 이 스포츠 정신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뭐 보딩스쿨을 간다거나 좋은 사립학교를 보낸다거나 아니면 대학을 갈 때 원서를 쓸 때요, 이 스포츠 활동에 관한 것도 이제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는데, 왜 그러냐면 이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너가 얼만큼의 리더십을 갖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뽑을 때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그러니까 이제 뭐 상급 학교 진학할 때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리더십을 평가하는 그 잣대 중에 하나가 그런 그 스포츠 활동에서의 리더십. 다시 얘기해서 내가 학교에 뭐 미식축구 대표 또는 뭐 축구 대표 내가 뭐 대표였다. 그러면은 가산점을 주죠. 혼자 하는 경기보다는 이렇게 여러 명이 하는 경기에서 내가 두각을 나타내고 그게 내가 팀 리더였다 그랬을 때 좀 더 많은 가산점을 줍니다. 이와 같이 스포츠는요, 특히 남자에게는 더하죠. 그 많은 청소년기에 그 많은 에너지를 막 쏟아내는데 이거를 가장 건전하게 쏟아내는 방법이 남자아이들에게는 스포츠죠. 남자아이들에게는 본래 이 수컷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꼭 이기려고 하는, 그게 남자들의 본성이거든요. 이겨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 서양 교육에서는 특히 한참 자라나는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남성성과 남자의 근성이죠. 그리고 이런 체력, 그 많은 에너지, 이런 거를 분출하기 위해서 스포츠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누군가를 이겨야 된다. 그죠? 그건 남자의 본성입니다.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근데 그걸 어떻게 이기죠? 우리는 주로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런 여건도 안 되고, 그런 여건도 안 되고, 누가 요즘 저 중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학교 끝나고 남아가지고 뭐 축구하고 거기서 가방 던져놓고,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적이 있지만 요즘 애들이 뭐 그런가요? 그럴 뭐 현실적인 시간도 안 되고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기죠? 알잖아요. 전자오라. 게임을 통해서 이기죠. 그럼 막 그 게임상에서 막 칼질하고 총질하고 그래갖고 무기 구입하고 돈으로 온라인상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기면서 또 통쾌하고 또 리셋 다시 하고 또 이거 하잖아요.
남자애들이 왜 게임하는 걸 좋아하는지 아세요? 남자들은 이기고 싶어 하거든. 이기고 싶어 하는데 현실에서 주먹질하고 싸우고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스포츠 경기를 통해서 이기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 게임으로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게임으로. 사실 가장 안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뭐 땅도 넓지 않고 또 현실적으로 공부하면서 그렇게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별로 없고 그런 실내에서 쭈그리고 앉아고 할 수 있는 게 게임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거기서 게임에서 이기면 그거를 대리만족하는 거죠. 아싸! 하고. 그죠? 참 불쌍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죠? 자, 이 게임은요. 그리고 운동 스포츠도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하나요? 스포츠도 주로 혼자 하죠. 그리고 어렸을 때는 줄넘기 하죠. 줄넘기. 초등학교 때는. 왜 그래요? 줄넘기는 성장판을 자극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줄넘기 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도 없고 또 같이 이렇게 팀을 이루어가지고 운동 경기를 할 만한 팀원도 별로 없고 실제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PT 받죠. 조금 먹고 살 만한 집 애들은 PT 받는다고 혼자 이렇게 선생님한테 가고 뭐 엮기 들고 뭐 하고 뭐 그거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 홀로 운동이 우리나라 운동은 주를 이룬다는 거죠. 근데 스포츠는요 체력을 이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스포츠 정신, 여러 사람이 같이 운동을 하면서 거기서 화합하고 조화를 이루고 그리고 각각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팀워크이죠, 그죠? 각각의 내 역할도 갖고 있고 누구 각각의 역할이 이게 조화를 이루면서 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조화로운 연습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연고전처럼 미국의 사립학교는 모든 사립학교가 다 옆에 있는 그 경쟁학교하고 경기를 합니다. 1년 내내. 여름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미식축구라든가 때에 따라서는 여학생들은 소프트볼, 야구, 축구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에는 주로 실내 경기인 배구, 농구 이런 거는 1년 내내 하죠. 옆에 학교하고 경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의 팀워크, 그죠? 자부심, 응원, 뭐 이런 다양한 이게 그 스포츠라는 게요. 그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 스포츠 안에 담겨져 있는 철학이 교육적 목표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서양 교육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공부 못지않게 이런 스포츠 활동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음악 활동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모든 그 사립학교에서는 그 서양 교육에서는 1인 1학기, 1인 1학기 그리고 또 안 되면 합창반이라도 그래서 모든 학교는 오케스트라가 있잖아요. 근데 그 오케스트라나 재즈 밴드나 이런 게 다 있는데 합창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음대 가기 위한 그런 거 과정이 아니고 그냥 모든 아이들이 악기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서양 교육 받은 아이들의 특징이 악기를 잘 다루죠. 악기를 잘 다뤄. 그리고 또 운동을 잘하죠. 이건 아주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하는 그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악기 다루는 것은 나중에 이제 음대 갈 아이들, 그죠? 그 다음에 스포츠 활동하는 것은 체육학과 갈 아이들의 전용물이죠. 그리고 그냥 보통 아이들은 그렇게 운동할 시간도 없고 한가하게 악기 하고 있을 시간도 없죠, 현실적으로. 그러지 않나요? 이게 이제 서양계의 되게 특징입니다.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음악 치료라는 것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음악은 사실 정서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악기를 다룰 줄 아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받은 전형적인 세대이기 때문에 악기를 하나도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이제 좀 이 나이 좀 들고 먹고 살만하고 그러면 옛날부터 좀 했던 취미생활, 악기 같은 게 좀 있었으면 좋으련만 한데 그런 게 없어요. 우리나라는 스포츠도 상당히 스포츠도 보면은 뭐랄까 약간 부의 상징? 그러니까 좀 먹고 살만한 사람은 다 골프를 치죠, 그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배드민턴 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조기 축구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것도 사실 꼭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서양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 적성에 맞게 다양한 운동을 하잖아요, 그죠? 운동과 악기. 저는 그래서 악기 참 할 줄 아는 사람이 부럽습니다. 그래서 전 다행히 우리 아들, 딸들은 다 서양 교육을 받아서 운동하고 그다음에 악기 많이 다룰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대리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도 이렇게 공부하다가 일하다가 지치고 그러면은 뭐 기타 치고 피아노 치고 그런 거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뭐 대리 만족하는 걸로 만족해야죠. 예. 자, 이제 제가 앞에서 세 가지 얘기를 했죠. 첫 번째는 미래를 향한 교육, 정답이 없는 교육. 두 번째는 스포츠 활동을 강조하는 교육, 서양 교육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음악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 그 다음 네 번째는 다양한 액티비티와 봉사 활동을 강조하는 교육이죠. 서양 교육은. 다양한 액티비티를 왜 합니까? 다양한 액티비티는 결국은 초, 중, 고를 거치면서 이런 그 봉사활동, 저런 봉사활동, 이런 활동, 저런 활동을 함으로써 아예 적성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적성을 찾기 위해서. 근데 우리나라 교육에서는 사실은요, 만약에 의대를 목표로 하는 아이일 경우에는 오로지 공부만 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공부만. 모든 것을 다 열애지, 열애. 그렇게 안 하면은 의대 갈 수 없으니까. 엄청나게 치열한 그런 거 교육 현장에서 그런 경쟁 속에서 애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오로지 공부, 정답 쪽집게처럼 정답 찾아내기, 빨리, 그것도 빨리 찾아내기. 그러니까 한가하게 무슨 봉사활동하고 다양한 액티비티하고 무슨 뭐 운동하고 무슨 뭐 악기 할 여유가 없죠, 실제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은 전인 교육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한 전문 분야를 부모가 이렇게 선정을 해주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만약에 내가 의대를 간다? 그러면은 공부만 해도 공부만. 내가 만약에 골프 선수가 된다? 밥 먹고 골프만 치는 겁니다. 밥 먹고 골프만. 내가 축구 선수가 된다? 밥 먹고 공만 치는 겁니다. 우리 현실이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되냐면요. 그래서 나중에 의사가 되고 세계적인 골프 선수가 되고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고 뭔가 됐을 때 어떻게 보면 음식으로 따지면 이게 또 편식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 내가 다이어트 전문가가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 맨날 채소만 먹은 거고 어떤 사람은 고기만 먹은 거고, 그러니까 두루두루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공부만 해가지고 의대 가고 축구만 해가지고 축구 선수 되고 골프만 해가지고 골프 선수가 되고, 우리 사실 상당히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 보면은요, 내가 왜 의사가 됐는지, 내가 왜 이게 됐는지도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서양 교육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너의 적성이 무엇인지, 적성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양한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거 저런 거를 해보죠. 이런 거 저런 거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봉사활동을 통해서 여러분 직업이 갖는 의미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저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직업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잘하는 것을 이렇게 함으로써 누군가에게 이게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 도움이 된다라는 그 느낌, 내가 누군가에게 쓸모 있는 존재라는 그 느낌이 저는 곧 보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직업이 꼭 돈을 벌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직업의 모든 거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그게 절대 다는 아니다. 돈을 조금 적게 벌어도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능력을 이렇게 발휘해서 그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행복해진다면 나는 그 일을 하겠다. 그게 직업입니다. 그게 직업이라고요. 자, 그럼 두 가지 예를 들어보자고요. 의사라고 하는 직업은 내가 아픈 사람을 치유해 줌으로써 그 사람이 환하게 이렇게 밝게 일어나고, 그렇다면 나는 그게 가장 큰 보람이다 라고 느꼈을 때, 그렇게 느꼈을 때 그 다음 부수적으로 뭐 돈을 좀 더 벌고, 그건 부수적인 거고, 그래야 그 사람의 삶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근데 반대로 난 정말 맨날 이렇게 찡그리고 살고 피 보고 막 이렇게 수술하고 그런 거 너무너무 싫어. 그래서 돈은 많이 벌려. 남들이 의사라고 존경해줘. 그러니까 난 이거 한다. 그 사람 행복할까?
난 아니라고 봐요. 난 아니라고 봐. 또 학교 선생님? 아이들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 귀찮아, 아이들이. 그런데 방학이 길어. 그리고 뭐 교사 연금도 많이 나와. 그래서 난 교사,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을걸? 아니, 많을걸? 그러면 그 직업이 얼마나 지겹겠어요. 남들이 볼 때는 멋있어 보여도 본인은 그거 지겨울걸? 지겨울 거예요. 우리 학부형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분들 공무원인데 요즘 젊은 그 후배들 와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뭐예요?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한 직업이 공무원입니다. 예, 봉사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과 보람으로 생각하는 게 그게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공무원 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직업의 안정성 때문에 공무원이 되려고 그러죠. 그죠? 땡 하면 집에 가도 되고 정년이 보장되고 뭐 기타 등등 그런 것 때문에 공무원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조금 급여는 박봉, 요즘은 뭐 박봉도 아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무원 하면은요, 공무원 정말 지겨워서 못합니다. 지겨워서 못합니다. 정말 못한다고요. 봉사활동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봉사활동의 기쁨,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나의 능력을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상대방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하겠다. 정말 봉사활동은 행복한 거거든요. 저는요, 사실은요, 제가 가장 큰 기쁨 누리는 거, 제가 지금 이 순간에도요, 제가 왜 오성시 TV를 통해서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 앞에 서서 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전 너무 이게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유튜브 한다고 해서 돈 버는 거 아닙니다. 아시죠?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의 이렇게 댓글을 볼 때 선생님을 말을 들으면서 제가 깨어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저의 멘토고 뭐 등등 이런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참 보람됩니다. 그래, 이게 직업이구나. 이게 뭐 돈 버는 직업은 아니라도 그래, 이게 사는 거지. 이게 삶의 보람이 전 굉장히 감사하게 느끼거든요. 그 옛날에 제가 굿모닝 팝스 할 때 저는 굿모닝 팝스가 저의 직업의 아이콘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무료였잖아요. 무료. 방송은 누구나 듣는 거잖아. 그냥 돈 안 내고, 그죠? 자기 의지대로, 누가 시켜서 듣는 게 아니라 자기 의지대로 들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제가 했던 일 가운데 가장 보람되었던 일이 저는 굿모닝 팝스 진행했던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오성시 국제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거는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내고 와서 참여하는 거고 유튜브 방송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런 거 갖고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 방송하는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누구나 여러분의 의지에 따라서 저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저의 능력을 조금이라도 여러분과 이렇게 공유함으로써 보람을 찾을 수 있고 여러분이 기쁨이 되고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바로 그런 겁니다. 왜 그 서양 교육이, 미국 교육이, 캐나다 교육이 왜 이렇게 아이들로 하여금 학창시절에 많은 자원봉사도 시키고 많은 다양한 액티비티를 경험하게 하고 하느냐? 바로 그것은 미래에 내가 어떤 직업을 갖는 데 있어서 직업에 있어서 직업이라는 것은 나의 능력을 타인과 공유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능력이 어떻게든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직업의 본질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나의 적성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서양 교육의 본질입니다. 자, 보세요. 서양 교육의 4가지 특징 앞에서 얘기했는데 이 4가지 특징이 우리나라 교육에는 다 빠져 있습니다. 서양 교육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4가지 특징이 우리나라 교육에서는 다 빠져 있다고. 전멸. 그러니 이 우리나라 교육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어떤 게 해결책일까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나라 교육체계가 빨리 서양식 교육체계를 따라가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다분히 많은 것들이 서양의 영향을 받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치,
우리나라 정치제도, 대통령제도 미국 거잖아요, 그죠? 경제, 우리나라 뭐 주식제도, 뭐 다양한 경제제도 다 미국에서 건너온 거 아니에요? 그죠? 교육, 우리나라 이제 뭐 서당에서 한자 교육 받고 무슨 뭐 그런 게 아니잖아. 이게 다 서양식 교육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세요. 한국적인 게 뭐가 있나요? 있긴 있죠. 뭐 김치 먹고 밥 먹고 한국말 쓰고 일부는 있죠. 그러나 상당히 많은 것은 이미 정치, 경제, 문화, 의식주 다 서양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서양 사람들이, 사실은 그 중심에는 미국이 있죠. 미국 사람들이 인류 문명을 이끌어가고 있다고요.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인류 문명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그리고 지금 그 커다란 물결이 하나가 뭐예요? 제사혁명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새로운 시대를 우리는 지금 목전에 두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 주체자력이 어디예요? 미국이잖아요. 제사혁명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 주체 세력의 다양한 기업들이 거의 다 미국 기업이잖아요. 테슬라, 구글, 뭐 많이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 애플, 뭐 등등등등, 다 이거 미국 기업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그 문화, 인류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데, 문화를 주도하는 그 원천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교육에서 나오는 거지. 교육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교육은 지금 이렇게 뒷걸음치고 있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데 서양 교육은 저렇게 앞서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교육이 본질적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된다? 그렇게 싹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면 교육의 주체인 선생님들을 다 갈아야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얘기잖아요. 선생님 다 해고해? 그리고 서양 교육 받은 사람을 써?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그럼 어떻게 하지 돼요? 사실 가장 현실적인 얘기는 주도적인 교육 주체가 먼저 앞서가는 겁니다.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민사고, 뭐 용인고, 이런 특목고죠. 특수 목적의 고등학교가 우선 선택받은 몇 명의 그 주체적인 아이들을 교육시키면서 우리나라 내에서, 그 사실 이 특목고는요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서양 제도를 근본적으로 하되, 왜냐하면 인류 문화가 나가는 방향이 거기니까. 특히 민사고 같은 경우는 거기, 그러면서도 현실적으로 우리의 주체적인, 우리 한국적인 것을 기본적으로 담고 있잖아요. 그게 민사고의 설립 정신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 뭐 민사고, 상상고, 용인고 이런 특수목적 고등학교들은 사실은 그 설립자들의 좋은 의도로 자기의 전 재산을 미래 한국을 이끌어갈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다 투자를 해서, 그죠? 일부 아이들, 우리나라의 리더가 될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함이잖아요. 그죠? 정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사실 그런 학교의 설립자들은. 그리고 그 학교에 몸담고 있는 선생님들, 학생들,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말 멋진 아이들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학교들이 많이 생기면 그 옆에 학교들이 보고 배우는 거죠. 저긴 저렇게 하는구나. 옆에도 바뀌는 거죠. 본래 문명의 발전은 그렇게 해서 가능한 거 아닌가요? 어떤 시계가 새로 나왔다. 그럼 처음 그 시계 새로운 거 나왔을 때는 비싸겠죠, 당연히. 그러나 누군가가 그 비싼 물건을 사주면 그 돈을 가지고 또 계속 개발해갖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면 과거에 만들었던 그 비싼 제품이 구형 제품이 되고 좀 더 보편화되죠. 그러면서 계속 앞서가는 선두주자가 좋은 걸 만들고 비싸게 팔고, 그럼 그 돈으로 다시 대량 생산하고 이렇게 하고 결국은 그 문화가 계속 발전하는 거잖아요. 지금 뭐 우주 비행을 하는데 뭐 몇백억을 주면 우주 비행을 탈 수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도 우리 비행기 탈 돈도 없는데 어떻게 우주선을 타? 물론 일부의 부자들이 먼저 그렇게 가는 거죠. 나중에는 who knows, 누가 알겠습니까? 50년 100년 후에는 야 우리 화성 갔다 오자, 야 우리 태국 여행 갔다 오자가 아니라 야 우리 화성 여행 갔다 오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시작이 되고 이게 현실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누군가가 선두주자가 돈을 많이 쓰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점점점 보편화가 돼갖고 문명이 발전하는 거죠. 그래야 됩니다. 교육도 그래야 되는 거죠.
교육도. 그래서 앞선 그룹이, 선택받은 그룹이 먼저 나가주면 그 옆에 그룹들이 그걸 보면서 발전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발전해 가는 거죠. 그래서 나라도 이웃하는 나라가 잘 살면은 그 영향권에 있는 나라들은 결국 잘 사는 나라들을 이렇게 견눈질로 보면서 따라서 잘 사는 겁니다. 개인도 국가도 이웃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선두주자를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잘 살고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은 먼저 차고 나가게 해주고 이들이 결국은 우리를 또 밑에 사람을 끌어줄 거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죠. 이렇게 잘난 꼴을 못 보잖아. 잘난 꼴을 못 보니까 잘난 사람이 어떻게 계속 이 과거에 아까 얘기한 우리 과거지향적인 교육에 우리가 머무를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그거를 인식하고 있는 부모들은, 능력 있고 그거를 깨우치고 있는 그런 부모들은 아이들을 결국은 내보내는 거죠. 유학을 보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먼저 선두그룹, 민상고 같은 상상고 같은 좋은 학교들을 점점 많이 만들고, 그런 학교들이 자꾸 새끼치고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끌고 나가면, 즉 여기는 경쟁이 필수적인 거죠. 경쟁이 필수적인 거죠. 경쟁이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선의의 경쟁은 항상 좋은 겁니다. 선의의 경쟁은 좋은 거죠. 그렇게 하고 하면은 이게 정말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은 교육도 조금 바뀔 것으로 저는 기대는 합니다만은, 어찌되었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무슨 민사고 들어갈 수 있고 돈 있다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입시 제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개인적인 역량이 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나가줘야지 됩니다.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이렇게 서양에서 교육을 받고 그들이 교육을 받은 것은 결국은 또 밑에 사람들, 다시 후세에게, 대표적으로 저 같은 사람 보세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많은 그 서양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경복궁 같은 데 다니면서 많은 외국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제가 언어를 익히고, 그렇게 해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12년 동안 초, 중, 고 대학교를 다녔지만 공부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다가 미시간 주립대학교 대학원에 가서 1년 동안 제 개인적으로 획기적으로 제가 바뀐 거 아닙니까? 공부가 이렇게 재밌을 수 있구나. 굉장한 깨달음을 가진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배워가지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후진 양성을 위해서 국모님 밥수도 하고 책도 써내고, 제 개인의 발전이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 거 아니었습니까? 제가 외국에서 교육을 받았고 제가 매국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외국에서 교육을 받아서 그 배운 교육을 결국은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 사람을 위해서 또 이렇게 또 제 자신이 그런 깨우침을 얻고 발전적인 생각을 갖고 많이 봐서 넓은 시야를 가졌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식 교육을, 서양 교육을 택할 수 있었던 거죠.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는,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아들, 딸 전부 다 대학을 미국에서 나오게끔 만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잘 인도하려면 부모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한 사람은요,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느끼고 자기의 세계 이상을 자식을 이끌어줄 수 없습니다. 부모가 먼저 깨어 있고, 부모가 먼저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부모가 먼저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본 사람, 인식한 사람이 조금 더 쉽게 아이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것은 곧 대한민국의 발전이고 인류 문명의 발전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어떤 것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교육인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꼭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 아이가 지금 우리나라 교육을 받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학교 교육을 받는데 우리 아이가 그렇게 뭐 발군의 실력자 내지는 뭐 모범생이 아니다. 즉 뭐 좋은 대학을 가고 뭐 이럴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좋은 대학을 간다고 해서 서양식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아이가 뛰어난 인재라던가 미래의 우등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고로 다시 얘기해서 우리나라에서 속된 말로 문제아니 뭐니 뭐 공부를 못하니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절대 모자라는 아이가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 있잖아요. 저 학교 다닐 때 공부만 열심히 했지만 별로 우리나라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서양 교육을 받고 이렇게 사고방식이 상당히 서양화가 된 사람입니다.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가졌고 참 행복합니다. 삶에 만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뭐가? 삶에는 정답이 있다고. 고로 그 정답을 정확하게 빨리 찾아낼 줄 아는 대한민국 교육을 받아서 거기서 1등한 사람이 곧 인생의 1등이라고 생각하는 거 착각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삶을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만의 정답, 나만의 인생, 내 것을 찾아가고 그것을 즐기고 고로 더 많은 사람에게 나의 능력을 베풀므로써 나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인류가 풍요로워지고 그게 바로 정답입니다. 정답이 없는 교육, 그게 바로 정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교육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타깝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공중파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나 개인 방송이기 때문에 그냥 자유롭게 저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고 저는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생각을 오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